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을 하니까요. 취임한 지 4개월 뒤,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 여사니까 관저에 살아야 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관저로 들어가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살잖아요. 그 아크로비스타 상가 지하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었어요.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목사를 만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?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기 이제 이 목사를 만난 거죠. 자, 최재형 목사를. 자, 제가 심플하다 그랬죠?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. 실제로 만났나? 만난 거예요. 그죠? 만났잖아요. 만난 거예요. 두 사람. 만났어요. 그러면 디올백을 받았나? 자, 그때 이 유튜브 보시면요.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. 거기 보면 여기도 보시죠. 여기 디올 쇼핑백 있잖아요. 저희가 이제 그걸 구성해 본 건데 요게 이제 최지영 목사고 김건희 여사고 디올백이 놓여져 있어요. 처음에 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. 왜냐하면 재미교포 목사다 보니까 미국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아이고 뭐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디올백이 올려져 있으니까 아니 왜 자꾸 사오세요?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못해도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. 아유 알았습니다. 그래도 성이니까 정말 하지 마세요. 이제 이런 내용들이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. 유출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뭐 사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? 이 목사가 디올백을 사서 놓고 준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오지 마라 이런 거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은 걸로 보입니다. 그죠? 이 목사가요 나중에 서울의 소리통에서 두 사람이 나눈 카톡 캡처 내용도 공개를 하는데요. 거기에 따르면 요 선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. 6월 17일에 여기 보면 접근을 한 게 2022년 1월부터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건 6월 17일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뭔가 또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2022년 6월 20일에 한번 만났다는 거고요. 이건 이제 그 목사 얘기예요. 그리고 9월 7일에 이렇게 또 만나겠다고 추석 인사 드리러 가겠다고 해서 요 9월 13일에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. 6월 20일에는 뭘 줬느냐?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줬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9월 13일에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디올 백 파우치를 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디올 백을 받은 거예요. 뭐 잘못됐죠, 그죠?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? 어쨌건 본인이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죠. 그럼 여사는 왜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목사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? 자, 최 목사를 왜 만났을까요? 김건희 여사는 일단 최 목사라는 사람은요 1995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목사라는데 통일운동을 했다고 합니다. 통일운동가 뭐냐면 북한에 많이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뭐 책도 내고 전시도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 북한과 뭔가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이유로 2018년 6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도 받습니다. 이런 분들 꽤 계십니다.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좋게 말하면 통일운동가지만 친북인사로 규정이 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김일성과 친분이 있는 이 북한 사람을 기념하는 뭐 그쪽 사업회의를 맡기도 했었고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친북인사로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. 대체 보수 세력의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쩌다 이런 친북 인사를 만나게 된 것일까? 자, 그 이제 선친의 인연을 활용을 했다는 건데요.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또 양평에 땅도 갖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지요.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최 목사가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지요. 최 목사 고향도 경기도 양평인가 봐요. 그런데 최 목사의 큰 형이 또 양평군청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큰형과 김 여사의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
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빌미로 최 목사가 접근을 해 온 것 같습니다. 그게 언제? 2022년 1월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창 하고 있을 때네요. 그죠? 2022년 3월에 대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요. 자, 이 내용도 거의 맞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. 자, 네 번째. 그럼 진짜 김건희 여사는 함정 몰카에 당한 거냐? 맞아요. 왜? 최 목사가 이것도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서울의 소리는 처음에 이 아까 그 몰카 영상은 제보를 받은 거다라고 하지만 최 목사는요. 그 이후에 명품 가방, 시계, 몰카 모두 서울 소리 측에서 사와서 나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스스로.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 샤넬 향수와 화장품, 그 디올 백, 그리고 본인이 이 몰카 취재할 수 있도록 이 시계 몰카까지 서울의 소리가 사줬다는 거예요. 서울의 소리에 누가? 이명수라는 기자가. 그럼 이 이명수 기자는 누구예요? 자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소리가 폭로한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. 7시간을 녹취한 것 때문에 통화 녹취록 공개는 사생활 침해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에게 1,000만 원 배상하라 라는 지금 패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. 뭐 기자라는 타이틀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과연 기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건지 좀 자괴감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기자가 했고 패소를 한 상황인데 이 기자가 또 이거를 다 사서 몰카를 또 시도를 한 거지요. 이명수 기자도 본인도 인정을 해요. 내가 김 여사 행보를 알고 싶었는데 최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사줬다. 자, 글쎄요. 함정 몰카가 해도 되는 겁니까? 네. 서울의 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처벌받을 사람은 없는 것인가?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자, 정리해보면요. 실제로 두 사람 만났나? 만났습니다. 그죠? 디올백 받았나? 받았습니다. 그죠? 최 목사 왜 만났나? 선친 인연 때문에 만났습니다. 함정 몰카에 당한 겁니까? 당한 거 맞습니다. 아주 심플하죠?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.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과도 필요 없다. 수사받고 처벌을 받아라. 자,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자, 4명이 얽혀 있습니다. 일단 김건희 여사 당사자 있고요. 자,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있고요. 그리고 선물을 준 최재형 목사, 그 선물을 주라고 시키고 사준 이명수 기자. 이 4명이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의 소리가요. 김건희 여사를 여기 공수처랑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. 자, 고발한 건 일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공무원은 청탁받으면 안 되잖아요.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이에요. 청탁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디올백 받았으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? 조항 봐야죠. 8조입니다. 일단은요. 공직자는요. 여기 보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100만 원 이상, 한 해에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디올백이 300만 원 정도 하니까 100만 원 넘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공직자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받았으면 이거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. 자, 그런데 배우자는 좀 달라요. 배우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넘어요.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? 그럼 공직자는 누구예요? 윤석열 대통령이죠.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걸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. 일단 이 목사는요. 이 선물 같은 거는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의 의미가 있었다. 문제 삼을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좀 애매합니다.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전체를 다 총괄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일에서 벌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. 그러니까 사실은
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마냐, 요건 따져봐야 돼요. 따져봐야 돼요. 자, 그런데 두 번째,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? 못 받습니다. 왜?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냐? 이건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봐야 되니까요. 하지만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.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조항이 없어요.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. 왜?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. 이재명 대표 뇌물 아니냐? 뇌물? 자, 요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. 왜? 뇌물,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가 입증이 되려면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. 대가성. 이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가 뭘 해준 대가로 받아야만 뇌물죄가 됩니다. 근데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보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준 최 목사조차 이건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. 그리고 본인이 뭔가 대가로 준 게 아니라, 거기 보면 카톡에도 나와요. 이건 청탁을 하려고 여사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카톡 내용도 있고, 실제로 그 폭로했던 것들 봐도 청탁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. 최 목사가 물론 숨겼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. 최 목사가 자신의 무슨 개인 청탁을 하기 위해 실제로는 준 거고, 김 여사가 그거를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게 뭔가 없었다.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 목사가 지금 밝힌 거, 이명수 기자가 밝힌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건 청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함정 몰카,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냐 안 받냐를 확인하려고 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현재로서는 대가성은 보이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보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처벌을 받는 건 아닌가? 청탁금지법을 보겠습니다.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속 김과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. 자,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죠. 알고도, 김건희 여사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중요해요. 그리고 알고 나서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. 네.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. 자신의 배우자가 받은 걸 알고 신고를 했으면.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거죠. 네. 그리고 알았는지도 밝혀진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건 처벌 조항이 있어요.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습니다. 수사도 받지 않습니다. 왜요? 현직 대통령은 내란, 음모, 반란 이런 게 아니라면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소추되지 않습니다. 소추되는 게 뭐냐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조사도 받지 않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기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. 자, 그러면 준 쪽은 이건 처벌받습니다. 청탁금지법 똑같은 22조에 보면요.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.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요.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줬으니까 처벌을 받는데 최재형 목사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, 이명수 기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는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최재형 목사가 준 거지만 이명수 기자가 그걸 사서 준 거니까요. 그죠? 요거는 있지만 어쨌건 준 쪽은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두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여기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함정 몰카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냐?